단일 제도에 의한 통일로 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북한은 뭡니까? 연방제 통일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교류협력을 통해서 연합으로 가는데 각 지역의 자치제 형태로 가고 사상과 제도는 용인한 기초에서 각 지역제로 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궁극적인 하나의 제도에 기초한 통일을 가설하지 않습니다. 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죠. 그게 뭐냐면 북한의 학생들에게 가서 그 통일되면 통일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어린애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통일은 통일광장의 김일성, 김정일을 높이 모시는 그런 게 통일이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 말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김씨 가문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게 통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과 이런 게 좀 다르다. 예. 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내 집 마련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북한 주민들도 내 집 마련하기가 힘든지 궁금하고요. 또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예. 북한에 이런 얘기들이 있더군요. 북한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거죠. 북한은 계급투쟁을 하나의 그 사회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국가입니다. 그 계급투쟁. 근데 계급투쟁 다음에 투쟁이 심한 것이 그 주택을 얻기 위한 투쟁이라고 그래요. 공공이 얘기합니다. 이런 비유해서 한 얘기인데 그 정도의 북한 주민들이 주택난이 심각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그 2000년대 이후에도 엄청난 그 뉴타운이다 뭐다 하면서 집들을 지어오지 않았습니까? 1년에 몇십만 세대씩 막 공급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북한은 그 사이에 몇만 세대가 안 됩니다. 그 몇천 세대 정도의 개발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 주택난이 심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민들의 의식주를 푸는 것에 우선적인 투자보다는 군사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말이죠. 선군 정치 임명하에서. 그래서 지금 주택난이 너무 심각해서 한 세대에 3대, 4대가 같이 사는 집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그 한 세대가 사는 평수가 얼마냐? 보통 뭐 15평, 20평 수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돼서 우리 빨리 통일해서 많은 집 지어줘야죠. 그죠? 예. 네, 또 다른 문제 받겠습니다. 네, 북한 주민은 남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북한을 아는 것만큼 남한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북한 체제가 존속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외부와의 정보 차단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해서 많은 정보가 들어갔고 그리고 또 북중 접경 지역에 다양한 교류협력이 일어나면서 시장 정보 그리고 또 한국에 대한 정보가 대단히 많이 들어가고 또 일부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삐라 날린다 뭐 하면서 이런 정보도 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과정 속에서 철저한 정보 차단은 대단히 불가능합니다. 그거 있을 수도 없고 교류협력을 해야 먹고 사는 북한인 상황에서는 정보 차단을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을 보면 제일 인기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북한의 남한의 드라마 CD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럴 정도로 이제는 한국 사회에 대한 공경심이 많이 커졌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이에 북한에서 뭐 쌀도 수십만 톤 줬고, 비료도 수십만 톤 줬고, 만난 사람마다 돈도 좀 빌려줬고, 그래서 한국 사회가 잘 산다. 정말 이제는 좀 민주화된 사회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알려진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한국 사회가 움직이고 이런 정보는 받지 못하니까 대단히 좀 막연한 상태로 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위 우리 사회 말로 출세하셨습니다, 지금. 소감과 더불어 어떤 또 앞으로의 그 인생의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출세란 말을 정말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출세했다고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참 저 개인적으로는 고마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입니다. 네.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 왔을 때 김정일 체제에 대한 비판 감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오는 것을 통해서 자극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너무도 많은 어려움, 즉 보고 싶음, 그런 것들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의지를 가지러 말 한마디 의지를 가지러 하기에는 너무 큰 어려움입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너무너무 많은 일이 저에게 차려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가했는데 그 연구 프로젝트에 참가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지식과 경험 다 다르고, 예? 심지어 여기 한국 말도 한 20-30%는 모르겠고 말이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또 학자 출신이 또 모른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아는 체하고 다니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밤새 공부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적어가지고 가서 이 말이 뭔 뜻인지 나도 한국 사람 아닙니까? 한국 사람이 네. 한국 사전을 펴서놓고 그걸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이 일 때문에 다른 생각을 못하고 어려운 과정을 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다행이었다. 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일반화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기 오신 분들에게 정말 많은 일을 줘야 된다. 그것이 크든 작든 그들이 정말 일 때문에 치여서 사는 과정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어려움을 잊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일에 좀 기여하고 싶다 그런 예, 말씀이시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 출신 탈북 인사 중에 국내 정부 조직의 최고위직에 오른 통일교육원의 조명철 원장을 초대해서 북한 이야기 또 통일에 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균형 있는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또 균등한 기회가 있는 사회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북한의 문제도 바로 이 안에서 함께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